크리스마스 캐럴, 찰스 디킨스 글, 리사 이사토 그림. 5절 마지막 이야기. 그렇다. 그것은 스크루지의 침대 기둥이었다. 그의 침대고 그의 방이었다. 가장 흐뭇하고 행복한 점은 앞으로의 시간 역시 그의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동안의 잘못을 고칠 시간이. 이제부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되새기며 살 테다. 스크루지가 허둥지둥 침대에서 기어나오며 되뇌었다. 새 유령님이 내 안에 살아 애써 주시겠지? 오, 제이콥 말리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천국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찬양할지어다. 이복의 옛 친구 제이콥, 내가 이 말을 하며 무릎 꿇고 있다네. 스크루지는 선한 마음으로 들뜨고 가슴이 벅차올라 목이 메었다.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얼굴은 유령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너무나 격렬히 흐느낀 나머지 눈물 범벅이었다. 이것도 떼어가지 않았구나. 고리까지 통째로 가져가지 않았어. 여기 그대로 있네. 나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뻔한 일들의 환영일랑 쫓아버릴 수 있겠지. 그럴 거야. 아, 그렇고 말고. 스크루지는 침대 커튼 한 자락을 끌어안으며 외쳤다. 그러는 내내 부산스럽게 옷을 챙겨 입었다. 안팎을 뒤집어 입고 위아래를 거꾸로 입는가 하면 옷을 찢기도 하고 이상한 곳에 두고 잊어버리는 등 온갖 엉뚱한 짓을 했다.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 스크루지가 한 호흡에 울고 웃으며 외쳤다. 기다란 양말을 신을 때는 영락없이 바다뱀에 감겨 죽었다는 신화 속의 라오콘처럼 보였다. 나는 지금 깃털처럼 가볍고 천사처럼 행복하고 어린아이처럼 즐거워. 술 취한 주정뱅이처럼 어질어질하기도 하고.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온 세상 사람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이, 여기 좀 봐요. 야, 안녕하세요. 스크루지는 까불거리며 거실로 뛰어나가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며 멈춰섰다. 오뜨밀 죽이 담긴 냄비도 그대로 있네. 그러고는 다시 폴짝거리며 벽난로 주변을 뛰어다녔다. 제이콥 말리의 유령이 들어왔던 문도,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앉아있던 구석자리도 그대로야. 허공을 떠다니는 유령을 봤던 창문도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야. 전부 사실이야. 틀림없이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웃지 않았던 사람치고는 정말이지 꽤 멋들어진 웃음이었다. 앞으로의 기나긴 세월 동안 이어질 화사한 웃음의 원조격이 될 만한 웃음 말이다.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네. 유령님들과 함께 얼마나 오랫동안 다닌 건지 모르겠어. 완전히 갓난아기가 된 것 같아. 아무렴 어때? 신경 안 써. 갓난아기가 되지 뭐. 안녕하세요. 야호! 여기요. 스크루지는 지금껏 들었던 중에 가장 힘차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듣고 나서야 환희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땡, 땡그랑, 쿵, 딩, 동, 댕, 댕, 동, 딩, 쿵, 땡그랑, 땡. 오, 영광스럽구나, 영광스러워. 창가로 달려가서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 안개와 습기는 사라져 맑고 화창하고 활기차고 마음이 두근대는 겨울날이었다. 황금빛 햇살과 천국 같은 하늘, 달콤하고 상쾌한 공기, 즐거운 종소리가 몸속에 피를 들썩이게 만들며 노래하는 추운 겨울날 말이다. 오, 영광스럽구나, 영광스러워. 오늘이 무슨 날이니? 스크루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어슬렁거리던 주말 복장 차림의 소년에게 물었다. 네? 소년이 한껏 놀라며 대답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멋쟁이 꼬마야. 오늘이요? 세상에,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아직 지나지 않았구나. 유령님들은 그 모든 일을 하룻밤 사이에 해치운 거야.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가능한 존재들이니까 당연하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고 말고. 얘 꼬마야? 왜요? 너 혹시 다음 골목 길모퉁이에 있는 날짐승 고기를 파는 푸주간 아니? 스크루지가 물었다. 알 것 같아요. 소년이 대답했다. 똑똑한 아이로구나. 대단해. 그러면 혹시 거기 걸려있던 최고급 칠면조 고기가 팔렸는지도 아니? 작은 것 말고 큰 고기 말이다. 저만큼 커다란 고기 말씀이시죠? 소년이 대답했다. 참 재미있는 녀석이네. 저런 아이랑 나누는 대화는 참 즐겁다니까. 스크루지가 이어 말했다. 그래 맞다. 지금도 거기 걸려 있어요. 소년이 대답했다. 그래? 가서 그것 좀 사오렴. 에이, 농담이시죠? 소년이 소리쳤다. 아니, 아니다. 진담이야. 가서 그 칠면조를 사. 그리고 여기로 가져다 달라고 해. 그러면 내가 다시 어디로 배달하면 되는지 알려준다고 하고 배달부를 안내해 오면 일실링을 주마. 5분 안에 도착하면 은하 반 크라운을 주고. 소녀는 총알처럼 사라졌다. 누군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손으로 방아쇠를 당겼더라도 그 총알은 소년의 뜀박질 속도 절반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고기를 밥 크레칫의 집으로 보내야지. 누가 보냈는지 모를 거야. 막내 팀보다 2배는 클 텐데. 코미디언 조 밀러라도 그런 칠면조를 밥의 집에 보내겠다고는 농담을 결코 못할걸. 스크루지는 두 손을 비비며 입이 찢어지도록 싱글벙글 웃었다. 주소를 적는 스크루지의 손이 덜덜 떨렸지만 어떻게든 적어냈다. 그러고는 푸죽한 배달부를 맞이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두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배달부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문득 문고리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문고리를 아껴줄 테야. 스크루지는 문고리를 토닥거리며 말했다. 예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 아주 정직한 얼굴을 하고 있군. 참 멋진 문고리라니까. 아, 칠면조 고기가 도착했구나. 여기요. 와,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대단한 칠면조였다. 그런 새라면 분명 2다리로 버티어 서 있지도 못했을 것 같았다. 그랬다가는 봉인용 밀랍 막대처럼 순식간에 다리가 똑 부러질 테니까. 그런데 저걸 캠든타운까지 들고 갈 수는 없을 텐데. 마차가 필요할 거요. 스크루지는 이 말을 하며 껄껄 웃고 칠면조 값을 치르며 껄껄 웃고 마차 삭을 치르며 껄껄 웃고 소년에게 심부름값을 주면서도 껄껄 웃었다. 그렇게 웃고도 의자에 다시 앉아 눈물이 찔끔 나올 만큼 숨 넘어갈 듯 잔뜩 웃었다. 면도하기도 쉽지 않았다. 손이 계속해서 마구 떨렸기 때문이다. 면도란 원래 춤을 추면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집중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스크루지는 설령 코끝을 베었다 해도 상처에 반창고 조각이나 하나 붙이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스크루지는 최고로 좋은 옷을 차려 입었다. 그런 다음 마침내 거리로 나섰다. 현재 크리스마스 유령과 본 것처럼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때였다. 뒷짐을 지고 걸어가던 스크루지는 기쁨에 겨워 모든 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마디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즐거워 보여서 쾌활한 행인 서너 명이 좋은 아침입니다, 어르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라며 말을 붙일 정도였다. 스크루지도 나중에 종종 말했듯 그날 받은 인사는 그가 그동안 들은 인사 중에서 가장 사근사근한 인사였다. 그리 멀리 가지 않았을 때 당당한 풍채의 신사가 다가왔다. 전날 사무실에 찾아와 이곳이 스크루지와 말리 사무실인가요? 라고 물었던 바로 그 신사였다. 스크루지는 나이 지긋한 이 신사가 자신을 맞닥뜨리면 어떤 눈길로 쳐다볼지 생각하니 가슴이 뜨끔했다.
하지만 스크루지는 자신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는지 잘 알았기에 계속 나아가기로 했다. 진행하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일이 잘 풀렸겠지요? 찾아와 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는 쟁걸음으로 다가가 노신사의 두 손을 잡고 말했다. 스크루지 씨? 네, 맞습니다. 혹시 제 이름이 달갑지 않다면 사죄를 드리고 싶군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부디. 이 지점에서 스크루지는 신사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세상에, 스크루지 씨, 진심이십니까? 신사가 숨이 넘어갈 듯 소리쳤다. 선생님만 괜찮으시다면 그리하겠습니다. 거기서 단 한 푼도 깎지 않을 거고요. 그 액수는 지금까지 내지 못한 돈을 전부 포함한 것이니까요. 제 부탁을 들어주시겠지요? 진해하는 스크루지 씨,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큰 돈을 아낌없이. 신사는 스크루지의 손을 맞잡으며 말하자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제발 아무 말씀 마시고 저를 만나러 와주십시오. 그러실 거죠? 가고 말고요. 노신사가 외쳤다. 진심으로 그럴 생각임이 분명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50번은 말해야겠어요.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스크루지는 교회에 가고 거리를 거닐었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거지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으며 이웃집 부엌을 들여다보거나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장면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방식 혹은 다른 어떤 방식이든 산책이 자신에게 이토록 큰 행복을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날 오후가 되자 스크루지는 조카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집 앞을 12번도 넘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야 비로소 용기가 났다. 스크루지는 단숨에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주인 어른이 안에 계시니 얘야? 스크루지가 일하는 여자아이에게 말했다. 착한 아이였다. 아주 착한 아이. 네, 어르신. 지금 어디 계시니, 귀여운 아이야? 스크루지가 물었다. 주인 마님과 식당에 계세요. 위층 응접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고맙구나. 주인 어른과 잘 아는 사이니 그냥 이곳으로 들어가마. 이미 식당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려놓은 스크루지가 말했다. 스크루지는 손잡이를 조용히 돌린 다음에 문 뒤로 가만히 얼굴을 들이밀었다. 조카 부부는 아주 가지런하게 잘 차려진 식탁을 보고 있었다. 요즘의 젊은 부부들은 이런 일에 늘 신경 쓰며 모든 게 제대로 차려져 있는지 살펴보기를 좋아하는 법이니. 브래드, 스크루지가 조카를 불렀다. 아이고 깜짝이야. 조카 며느리가 얼마나 깜짝 놀라던지. 스크루지는 순간적으로 조카 며느리가 발판 위에 발을 올려둔 채 식당 구석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깜빡한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토록 느닷없이 등장하진 않았을 텐데. 와 세상에, 이게 누구세요? 프레드가 외쳤다. 나다, 네 삼촌 스크루지야. 저녁 식사를 함께하러 왔어. 들어가도 되겠니, 프레드? 들어가도 되겠느냐니. 조카가 얼마나 악수를 해대던지 삼촌의 팔이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스크루지는 5분도 지나지 않아 제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해졌다. 그보다 더 따뜻한 환대는 없었다. 조카 며느리는 알던 모습과 똑같았다. 나중에 등장한 토퍼도 마찬가지였고 통통한 처제 역시 스크루지가 본 그대로였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다. 이토록 훌륭한 파티와 훌륭한 놀이, 훌륭한 화합, 그리고 훌륭한 행복함이라니. 스크루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갔다. 그렇다. 정말로 이른 시간이었다.
먼저 출근해서 밥이 지각하는 순간을 잡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게 스크루지가 바라는 바였다. 그러고 그는 이른 출근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래, 정말 그랬다니까. 시계가 9시를 알렸다. 밥은 나타나지 않았다. 15분이 지났다.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좋기 18분하고도 39초나 지각했다. 스크루지는 물탱크처럼 생긴 자기 골방으로 허겁지겁 들어가는 밥을 보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 밥은 문을 열기도 전부터 모자를 벗고 털 목도리를 풀었다. 그러고는 잽싸게 자리에 앉아 9시에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만회하려는 듯 열심히 펜테를 굴렸다. 이보게, 이 시간에 출근하다니 자네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스크루지가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딱딱거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그만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을 했다고? 스크루지가 되받은 뒤 이어 말했다. 맞아, 그런 것 같군. 괜찮다면 이리 좀 와보게. 1년에 딱 한 번뿐입니다, 사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어제는 조금 과하게 즐겼나 봅니다. 밥은 골방에서 나오며 애처롭게 변명했다. 알았네. 이보게, 내 분명히 말해두겠네. 앞으로는 이런 행태를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겠네. 그러니까 스크루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그러면서 밥의 조끼를 쿡쿡 찔러댔는데 그 바람에 밥은 비틀거리며 골방으로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자네의 급료를 올려줄 생각이네. 밥은 벌벌 떨며 막대자가 놓인 곳으로 조금 더 다가갔다. 그 자로 스크루지를 때려눕힌 뒤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미친 사람에게 입히는 구속복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까 생각하던 참이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밥. 스크루지는 진심만을 담아 밥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지난 여러 해 동안 자네에게 준 것보다 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라네, 이 착한 친구야. 자네의 급료를 올려주고 고생하는 자네의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애써보겠네. 그러니 오늘 오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서 자네 집안일을 의논해보자고. 자, 불을 피우고 일 시작하기 전에 석탄부터 한 통 더 사오게 밥 크레칫. 스크루지는 말로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모든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행했다. 그리고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막내 팀에게는 두 번째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스크루지는 착한 친구이자 자비로운 사장님, 선량한 사람이 되었다. 유서 깊은 이 도시에서만이 아니라 훌륭하고 오래된 또 다른 도시와 마을에까지 누구 못지않게 좋은 사람으로 알려졌다. 어떤 사람들은 달라진 스크루지를 비웃었다. 하지만 스크루지는 웃게 놔두고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의 비웃음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 법이라는 걸 알 만큼 현명해진 까닭이었다. 또한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은 눈먼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흉한 모습으로 병드느니 차라리 낄낄 웃다가 눈가에 주름이라도 잡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스크루지 자신의 마음은 웃고 있었고 그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후로 스크루지는 더 이상 유령들과 만나지는 못했지만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의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이들 중 크리스마스 잘 지내는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불렸다. 진심으로 바라노니 부디 이 말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기를. 그리고 막내 팀이 말했듯이 신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